자, 이번 순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정관 오셨습니다. 이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개편 첫날 뵙고 두 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좀 반갑습니까, 제가?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이하 동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 화재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화재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지 좀 우리 조정관님께서 좀 차분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에 한국 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쓰레기 더미에 담배를 피운 뒤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인 건물 절반 이상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약 2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경에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 이 불은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냉동 창고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 폼 희석 작업을 하던 중에 맞습니다. 유증기가 건물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미상의 점화운에 의해 순간적으로 점화가 되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1일 오후 8시 4분경에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티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산불이나 12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는데요. 예. 이 불로 주민과 군 장병 등을 포함하여 2,200여 명이 대피를 하였고 산림 85헥타르와 주택 등 건물 6개 동을 태우고 주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러한 대형 화재들의 원인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부주의로 인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화재들입니다. 네. 이 부주의로 인해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불이 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안전에 관한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에 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네요. 한 달 새에. 그렇습니다. 예.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재산피해도 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예. 올해는 봄철에 항상 복병이었던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혼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 자전거 타기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혼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전거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이용 자전거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어이구.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의 위험성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전거 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가 1,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해서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4월과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6월 초에 가장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전거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총 29,200여 건으로 530명의 사망자와 3만 9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야외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 6월에 11.8%, 9월에 1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매월 평균적으로 2,6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건당 7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연령대를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로 가장 많았고요. 예.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19.6%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일으킨 사고 또한 8.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대부분 전방 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최근에도 그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는 좀 어떻게 사고들이 또 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22분경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에는 자전거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네. 오후 7시경 50대 남성이 서구 공촌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인천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1,10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부 손상과 같은 중상을 입은 환자가 사망자 4명을 포함한 22명과 1,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이경철 조종관님 마지막으로 자전거 탈 때 기본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차량인 만큼 맨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차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안 지켜지는 것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탄 채로 지나가는 것인데요. 예.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끌고 건너게 되면은 보행자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면은 원동기와 차량의 사고로 인정이 되어 과실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져야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이 된 환자들 중에 38%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헬멧 써야겠네. 헬멧.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다쳤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넘어졌을 때 머리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네. 그래서 헬멧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멧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90%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자전거를 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종관님도 자전거는 타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이 청라인데 호수공원에 이제 엊그제 가봤는데 자전거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부분 헬멧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조종관님이나 저나 좀 머리 크기가 좀 비슷하니까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가시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종관과 함께했고요.